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오늘은 공략 영상이 아닌 디아 정보 영상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점들이나 알아두면 좋은 것들, 스킬을 왜 이렇게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파밍 장소 선택 등 한 영상으로 전부 정리하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만 보면 궁금하셨던 웬만한 건 전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 영상처럼 자막으로 제작하려다가 영상 길이가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2시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게임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캐릭터의 공격 종류입니다. 디아블로 캐릭터의 공격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파이어, 콜드, 라이트닝 이 3가지를 합쳐서 원소 데미지라 부르고요. 그 외에도 물리 데미지, 매직 데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소 데미지의 경우 헬에서부터는 내성 몹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성 몹에는 데미지가 아예 들어가지 않아 다른 원소를 사용해야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보통 2가지를 섞어 쓰게 되는데 흔히 소석 캐릭에 파보로브, 블리파볼, 오브체라 등이 있죠. 파이어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둘 다 주력 스킬이 시너지를 받는 스킬들이 많아서 스킬이 모자라서 잘 안 쓰이고 보통은 파보로브, 블리파볼, 오브체라 등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물리 데미지의 경우 내성 몹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서 진행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아이템 의존성이 너무 큽니다. 아이템이 없으면 스킬만 찍은 것 가지고는 사냥이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바바를 제외한 모든 캐릭은 이 스킬은 배제하시면 됩니다. 매직 데미지는 진행하는데 불편한 몬스터라고 해봤자 액트 2의 이 녀석을 제외하면 없어서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팔라딘의 해머 스킬이나 네크의 본 스킬이 이쪽 부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맨땅으로 진행하실 때 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고를지에 대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아블로2는 각 액트별 몬스터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노말은 어떤 것을 들고 가든 다 쉽게 깰 수 있지만 이 특징을 알아두면 좀 더 빠르고 쉬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액트 1입니다. 여기는 일반 몬스터는 특출나게 저항이 높거나 그런 몬스터는 없어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안다리엘 보스가 파이어 -50 저항이 있어서 파이어 계열이 좀 더 보스 잡는 데는 편합니다. 그리고 안다리엘은 포이즌 저항이 높은 편입니다. 액트 2입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벌레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몹의 경우 포이즌, 라이트닝 내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파이어 콜드 계열이 진행하기 좀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듀리엘 같은 경우 콜드 저항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파이어 계열 스킬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액트 3입니다. 여기도 일반 몹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트라빈컬의 이런 몬스터들은 라이트닝 내성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트 3 보스인 메피스토도 라이트닝 내성이 높은 편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두고 봤을 때 파이어 계열을 고른다면 노멀 액트 1, 2, 3을 전부 수월하게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매직 데미지 스킬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단지 햄디는 해머 스킬은 18레벨에 배우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트 4의 경우 파이어, 콜드, 라이트닝 내성 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파이어 내성이 높은 베넘 로드, 콜드 내성이 높은 어빌리언 나이트, 라이트닝 내성이 높은 스톰캐스터 등 딱 잘라 한 가지 속성이 우월하다고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트 4는 원체 짧기도 하고 용병을 이용해서 잡몹은 제외하고 보스만 잡고 빨리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액트 5는 보통 파이어, 콜드 쪽 레지가 높은 몬스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멀 라이트의 경우 여기까지 오셨다면 거의 웬만한 속성으로 다 잡히므로 크게 속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럼 선택해야 하는 속성은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처음 시작하는 노멀이라면 파이어 계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이어, 콜드, 라이트닝을 비교해봤을 때 스킬 한 개당 데미지 증가폭이 제일 넓은 것도 파이어고 콜드의 경우 데미지가 초반에 부실하다는 단점이 있어 액트 1, 2, 3의 진행이 매우 힘듭니다. 심지어 듀리엘은 콜드 저항이 높아 거의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라이트닝의 경우 초반 데미지가 미미하기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보는 스킬이라 스킬 포인트가 많아지는 후반에나 적정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심지어 마나 소모가 제일 많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하는 스킬은 1순위는 매직, 그 다음은 파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스킬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하는 게 바로 광역기의 유무입니다. 항상 사냥과 몬스터를 쉽고 빠르게 잡아주는 스킬은 모두 광역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키울 때 다닐기보다는 광역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게 게임을 공략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소서의 경우 초반은 1렙부터 배우는 차지드 볼트, 14레벨의 파이어볼 스킬이 있고 팔라의 경우 12레벨 질 스킬,
18레벨의 해머 스킬, 네크의 경우 1레벨 티스, 18레벨의 본스피어, 아마의 경우 6레벨 포이즌 제벌린, 30레벨 퓨리, 드루의 경우 1레벨의 파이어스톰, 12레벨 피셔, 어스의 경우 6레벨 웨이크 오브 파이어, 18레벨 라이트닝 센트리. 바바는 개쓰레기 캐릭이라 해당되는 모든 게 없습니다. 버리세요. 장난이고요. 30레벨의 휠윈드 스킬을 배우기 전까진 1인 타겟팅 스킬인 더블 스윙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 바바는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실 스킬들도 결국 찍어야 하는 트리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스킬 스탯 초기화는 총 3번까지 가능하고 후에 면제의 징표라는 아이템으로 무한정 가능하니 이걸 이용해서 노멀에서 나이트로 넘어갈 때나 나이트에서 헬로 넘어갈 때 유동성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아껴봤자 나중에 다 키우고 나서 쓸 일도 없어질 뿐더러 기껏해야 계정을 파는 정도인데 애정을 갖고 키운 캐릭을 팔긴 좀 아깝잖아요? 심지어 레저렉션은 배틀넷 운동이라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줍시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캐릭을 선택하고 초반에 키울 때 어떤 스킬을 먼저 올려야겠다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공략집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연구되고 작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스탯을 잠깐 살펴봅시다. 스탯은 크게 힘, 민첩, 생명력, 에너지가 있는데요. 힘은 바바를 제외한 모든 캐릭에게 그냥 아이템을 끼기 위한 스탯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찍는다고 데미지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위에 스킬 설명처럼 찍는 스킬들이 전부 마법 스킬이라 쓸 일이 없습니다. 민첩의 경우 올리면 명중률과 블럭률 그리고 방어가 올라가는데요. 얼핏 봐선 많은 게 올라가니 좋아 보이는 스탯 같지만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는 다른 게임과 조금 다릅니다. 디아블로2의 방어는 방어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피율을 의미합니다. 찍을수록 회피율이 올라가게 되고 방어라는 개념은 없어서 맞는 데미지가 100이라면 방어가 올라간다고 100 데미지가 8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최대치가 100%도 아니라 찍는다고 다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블럭률은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몬스터의 공격을 막을 확률인데 이것도 75%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 막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굳이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팔라딘의 경우 예외로 홀리쉴드라는 스킬이 있어 블럭률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민첩을 찍긴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찍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중률도 직접적인 타격에나 영향이 있지 마법에는 영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민첩을 찍게 되는 일은 아이템 착용 시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명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탯인데요. 스탯을 안 찍은 80레벨짜리 캐릭을 들고 와서 전부 생명력에 몰빵해도 피가 1200가량 밖에 안 됩니다. 헬에서 기본 몬스터의 데미지가 100이 넘어가게 되고 엘리트 몬스터의 오오라 버프까지 받으면 300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몬스터에게 4대 맞으면 죽는 피입니다. 4마리 정도만 둘러싸여도 1초 만에 캐릭터가 끔살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력만 올인해도 부족한 게 생명력 스탯입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에너지 스킬에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디아블로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알게 되셨습니다. 초반에 진행하면서 스탯 스킬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연스레 스킬은 마법 광역기가 있는 스킬을 택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 기왕이면 매직, 파이어 쪽으로 그리고 힘은 아이템 착용치만큼만 민첩은 팔라, 아마 같은 아이템을 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건들지 않기로 에너지도 과투자는 금물 정도로 하시면 이해가 잘 되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마법 쪽으로 택했으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아이템입니다. 디아블로2의 아이템은 크게 노멀, 매직, 레어, 유니크, 세트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매직, 레어, 유니크, 세트는 원체 수도 많고 랜덤성이 너무 강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뒤에 아이템 편에서 먹어야 할 아이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볼 아이템은 루너드라는 아이템인데요. 카운테스라는 우리의 영원한 앵벌 대상인 이 유니크 몹은 액텔 블랙마시 타워 5층에 위치해 있는데 이 몬스터는 특이하게 룬을 항상 100% 드랍합니다. 꼭 한 개라도 드랍을 하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잡아 루너드를 만드는 게 시간을 가장 아낄 수 있습니다. 그중 당연히 초반에 가장 유용한 스텔스, 고대인의 서약 등은 모든 캐릭터에게 필수가 되고요. 25렙에 만들 수 있는 스피리트, 이 루너드는 가히 희대의 사기 아이템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스킬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마법 계열에겐 가장 중요한 마법 시전 속도도 올려줄 뿐더러 스탯에서 포인트가 없어 못 찍던 에너지와 생명력을 둘 다 올려줍니다. 심지어 페이시라고 캐릭이 맞을 때마다 맞는 모션을 취하느라 잠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움찔하는 시간을 줄여주기까지 하니 말할 이유도 없죠.
이래서 방패의 경우 모너크 스피릿가 모든 세팅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스피릿은 방패뿐만 아니라 검에도 만들 수 있어서 초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룬의 랩제도 25랩제여서 비교적 초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칼을 만들기 위해 얻어야 하는 아이템은 노멀 바하를 깨고 데커드 케인퀘를 깨면 열 수 있는 노멀 카우방에서만 드랍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랩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설명하기 시작하면 매우 길어지니 짧게만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디아블로2 필드에는 각각 레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몬스터를 잡고 나오는 아이템은 레벨이 그 필드 레벨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 데노브 이블의 필드 레벨이 1렙부터 6렙이라 치면 거기서 떨어지는 아이템 레벨은 그 사이 중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이 표를 잠시 보시면 그 레벨의 구분을 ABC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크리스탈 소드, 브로드 소드를 보시면 3솥, 4솥, 6솥이 뚫리는 레벨이 전부 다르죠. 쉽게 구분을 하자면 노멀 액트 3까지가 A에 속하고 노멀 액트 4, 5는 A와 B에 걸쳐져 있습니다. 노멀 카우방은 B 필드이고요. 나이트 액트는 B와 C 사이, 헬부터는 C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사속카를 만들어야 하니 B에 속한 노멀 카우방에서만 드시면 됩니다. 이래서 노멀 액트 4, 5에서 드신 걸 뚫었을 때 어떤 사람은 3소켓, 어떤 사람은 4소켓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이템 레벨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숨은 레벨, 즉 숨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라주크 소켓을 도박에 낭비하지 마시고 100% 확실한 것에 뚫으시길 바랍니다. 100%의 가차가 있는데 확률 반반인 가차에 손대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자연스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 여기서 먹은 거 뚫으면 4솥인가요? 6솥인가요? 이런 질문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위 숨랩 아이템 링크는 댓글로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크리스탈 소드는 힘제가 43이고 브루드 소드는 48입니다. 그러니 꼭 착용해야 하는 아이템인 만큼 여러분들이 찍어야 하는 힘스탯은 많아봐야 45나 48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명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탯 스킬 편은 끝이 났고요. 이제 아이템 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뭐가 득이에요? 여기서 이 아이템이 나오나요? 진행하면서 뭘 먹어야 하나요?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템 6개를 제외하고는 노멀 라이트에서 나온 모든 매직, 레어, 유니크 세트는 전부 버리셔도 됩니다. 매직, 레어는 링 빼고 전부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링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유니크는 샤코, 매피장, 소속 구교복, 배추, 이 4개, 그리고 세트는 탈라샷 세트 아이템, 트랑울 장갑 끝입니다. 이 6개를 빼고는 다 버리셔도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머진 거의 다 안 쓰이는 물품이고 여러분이 쓰실 아이템은 최종 세팅에 쓰실 아이템들은 거의 엘리트 아이템입니다. 엘리트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헬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템이란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희귀도 등급 말고도 베이스에 따라 노멀, 익셉, 엘리트로 등급이 나뉘는데 같은 모양의 아이템이라도 명칭에 따라 성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데미지나 방어력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필요한 착용 힘재가 커집니다. 대충 노멀에선 노멀 아이템이, 나이트에선 노멀 익셉 아이템이, 헬에서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라샤 갑옷은 기본 베이스가 엘리트 아이템인 레커드 플레이트라 이걸 드시려면 헬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섯이 뚫리는 가장 힘재가 낮은 방패인 모노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조금이라도 헬 사냥이 될 때 나이트보단 헬을 사냥하는 게 더 좋은 이유입니다. 수요가 많은 물품들은 대체로 거의 엘리트템이고 위에 적힌 아이템들조차 헬까지 가는 동안 구경도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유니크 세트의 경우 베이스가 되는 무기 방어구가 겹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굳이 미확인을 까보지 않더라도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외 아이템들은 혹여나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거래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러니 전부 파셔도 되고 그중 값어치가 있다 해도 정말 미미한 정도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레어 같은 경우 정말 좋은 건 노멀 라이트를 진행하시면서 거의 안 뜹니다. 떠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외우지 못할 겁니다. 애초에 잘 뜨지도 않고 6개월에 하나 먹을까 말까 한 정도라 그 정도의 아이템들은 디아블로2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 지금 당장 전부 아시려고 하면서 머리 아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버렸다고 엄청 손해보거나 하지도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링의 경우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매직 레어는 10회 캐링이면 쓰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됩니다. 유니크는 조던링, 드와프링, 레이븐링, 발카링 이 4개만 모으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특정 아이템이 드랍되는 곳이 있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디아블로의 아이템은 몬스터를 잡았을 때 주사위를 굴려 나올 항목의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카테고리 속에서 또 주사위를 돌려 나올 물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드랍이 되는데요. 이 말은 결국 랜덤이라는 겁니다. 아까 숨랩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다룬 필드에는 레벨이 있다고 했죠. 그 필드에 그 레벨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뜨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랜덤이고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레벨인 필드랩 85렙인 지역을 돌면 모든 아이템이 나오긴 하겠지만 모든 아이템이 나오는 만큼 안 좋은 아이템도 다 들어가 있고 결국 운빨 싸움입니다. 결국은 펄른 한 마리를 잡아도 운이 좋으면 백수룬이 드랍할 수도 있고 운이 없다면 100마리를 잡아도 골드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랍 확률은 마찬가지로 탑게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해결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헬까지 가셨다면 여기에서 드실 아이템들입니다. 아까 위에 설명드린 6개와 링들을 포함해서 매직은 버리셔도 되고 레어도 버리셔도 됩니다. 일반 아이템의 경우 메이지 노솥, 탐솥, 갑옷에 15% 방상이 붙는 갑옷, 엘리트 베이스 포람류 사솥, 모노크 노솥 아니면 사솥, 팔라 엘리트 베이스 방패 45레 이상 노솥, 삼솥, 사솥, 프레일 사솥, 크리스탈 소드 5솥, 페이지 블레이드 5손 6솥, 유니크의 경우 안다리엘 머리, 그림 헬름, 뱀파장, 고어라이더, 스캐럽 쉘, 메로우 워커, 기라이 티아라, 다이어덴, 스웻, 캐츠아이 하이로드, 마라, 메탈 그리드, 고블린 토우. 유니크 주얼의 경우에는 수치만 5%면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전용 아이템입니다. 타이탄, 슬가, 3스킬 엘드리치, 길디드 실드 정도입니다. 세트 아이템의 경우 탈라샷 세트에서 탈갑을 추가해주시고 길리엄 뚜껑, 나탈 부츠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드셔야 할 아이템은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고 헬도 마찬가지로 레어 매직은 모르겠으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거의 거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캐릭터 세팅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처음 하시는 여러분은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적어드린 물품들이 모든 시세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템 가치에 대해서는 워낙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누가 옳고 그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저 정도만 알고 계셔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하는 아이템의 가치가 곧 정답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가장 많이 쓰이는 물품들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어디 가서 모르는 아이템으로 덤탱이 맞거나 크게 손해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디아2의 아이템 판매는 탑게임에 비해 가치도 없는 걸 지존 아이템이라고 부르며 비싸게 팔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정말 더 나아간다면 가끔 비싸게 팔리는 물품들도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숙지시키려면 아이템만 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로 분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레어템 같은 경우 저도 10년 가까이 한 지금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많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장갑 신발을 제외한 레어템은 싹 다 버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템은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딜 간다고 해서 아이템이 잘 나온다 이런 건 없다는 건 아셨겠죠? 그러면 아이템 획득이 운빨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템이 잘 뜨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몹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아이템 드랍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로 펄른 같은 경우는 항상 4~5마리씩 뭉쳐있고 샤먼까지 있는데요. 피트 같은 경우 이런 몹들이 많이 있어서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확률 주사위가 돌아갑니다. 그럼 보스모 한 마리를 길 찾는 시간과 잡는 시간을 들여 어렵게 잡아봤자 확률이야 조금 높겠지만 어차피 미미하고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잡을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10마리에서 20마리 가까이 잡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을 드랍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피트 카우가 기회의 땅, 즉 아이템의 성지라 불리는 이유는 몹의 개체수가 많고 그리 몹이 강하지도 않은데 필드랩이 85 최대치일 뿐더러 빠른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카오스의 생추어리도 몹의 군체가 많기 때문에 빠른 사냥이 되는 데미지가 된다면 아이템을 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기가 사냥이 되는 사냥터에 맞춰 사냥이 가능합니다. 보스몹의 경우 매직 이상 아이템을 최소 1개 이상 떨구게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스만 잡는 것보다 그냥 피트 한 번이라도 더 도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룬의 경우 디아블로2의 드랍 테이블 파일을 어떤 유튜브께서 뜯어 확인하셨는데 고스트 유령 계열의 몬스터가 룬 쪽 드랍률이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급 룬을 득하기 위해 유령만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상자만 까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이건 텔포가 있어야 하니 소서리스 캐릭에 국한되긴 하지만 상자 하나 까는 게 몬스터 여러 마리 잡는 것과 동일한 드랍 확률이라 상자만 까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자들은 사냥하면서 꼭 까보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액트 3 남부 크러스트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트라빈컬까지 상자를 까다 보면 종종 베르룬도 나오고 고급룬도 자주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사냥이 많이 힘들다, 지루하다 싶으시면 팩의 페인만 엄청 올려서 상자만 까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경우 매직 찬스, 즉 맥찬을 이용해 드랍률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부톡되고 올리면 유니크보다 세트의 드랍 확률이 더 높아져 오히려 더 안 좋은 드랍률이 될 수 있습니다. 카큐의 말링님이 정리해주신 글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유니크와 세트의 적절한 비율의 매찬은 유니크 2배인 167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올리게 된다면 유니크보다 세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탈라샤 풀셋의 매찬이 163에서 168 정도입니다. 매찬이라고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 잘 아시겠죠? 룬은 반대로 매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운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 아이템 부분으로 인해 다음 설명드릴 사냥터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서리스 캐릭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오로지 텔레포트라는 스킬 때문입니다. 디아블로2의 맵 특성상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기에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길 찾는 시간만 비교하면 소서리스가 거의 다른 캐릭들의 2배 정도 효율 차이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맵을 전부 다 외워버리면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저처럼 10년째 디아블로를 해도 맵을 다 외우기 귀찮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헬에서 여러분들이 사냥하기 힘든 이유는 파볼 오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볼 오브는 육성하면서 나이트까지 오브를 주력으로 써왔지만 사실 헬 입성기인 70렙부터는 파볼이 주력이고 오브는 서브인 스킬입니다.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킬 트리를 보시면 오브는 20개만 주고 시너지를 찍지 않는 반면에 파볼 쪽에는 시너지도 다 찍어주면서 데미지를 극으로 강화시킵니다. 이 특성을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백날 헬에서 오브를 쓰는 것보다는 파볼을 날리는 게 훨씬 사냥이 빨라집니다. 오브는 파이어 내성을 제거할 때나 슬로우 묻히는 용도로만 쓰시고 파볼을 주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파볼 오브냐 극블리냐 블리파볼이냐 체라 오브냐 이런 스킬트리의 차이는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 세팅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 차이이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성에 맞는 사냥터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콜드파이어를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콜드파이어 내성이 적은 머셜리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헬에서는 자칫하면 캐릭터가 쉽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컨트롤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머셜리움 몬스터들은 좀비, 스켈레톤 같은 걸음이 느린 몬스터밖에 없어서 컨트롤을 연습하기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후 좀 익숙해지셨다면 피트로 이동해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용병이 단단하다면 타워도 같이 병행하시고 고대 하수도 정도도 몹이 느리니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안다리엘 메피스토는 이미 직접 싸우지 않고도 쉽게 잡는 꼼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머셜리엄, 피트, 고대 하수도, 아케인, 안다, 메피 정도만 잡고 액트 3 정도만 상자를 까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냥터를 추가하기에는 그다지 몬스터가 많은 곳이 없기도 하고 액트 3부터는 사냥이 거의 무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만 뺑뺑이 도는 게 다른 캐릭터들로 걸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트라빈컬의 경우 파이어 콜드 내성이 없는 몹 한 마리만 잡으면 프레이를 떨구기 때문에 그 프레이로 5분만 깨고 메피로 넘어가시면 메피까지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이 쉬운 편이 아니라 힘드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햄딘이 아무리 사기라곤 하지만 그것도 카오스만 돌고 있을 때 얘기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만 비교해봐도 소서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카오스만 돌아도 소서의 텔레포트 기동성으로 인한 액트 3의 상자 까기 효율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서는 베르룬 2개만 있으면 무공을 만들어 다 사냥이 가능하지만 팔라의 경우 수수, 샤코, 스웹, 스피릿 방패 등 더 필요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라도 좋지만 첫 캐릭은 소서를 제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찍득은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진짜 시간 내다 버리는 겁니다. 위처럼 해서 확률을 높인다고 해도 아이템 드랍률이 정말 낮아서 그리 잘 뜨는 편이 아닐 뿐더러 보통 일반인이라면 먼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드랍률입니다. 제일 필요한 자룬 베르룬의 경우 한 기스 동안 내내 디아를 해도 못 먹어본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공략 영상에 항상 쓰는 말처럼 카운테스가 100%로 드랍하는 룬 세트 혹은 퍼펙트 보석을 모아서 팔거나 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모은 뒤 아이템을 사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시간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이야 레저렉션 초반이라 아이템 값이 높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스탠 레저렉션 서버에도 아이템이 쌓이기 마련이고
그만큼 수요만큼 공급이 많아져서 시세는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병에 관한 지식입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헬에서 몬스터들의 기본 데미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액트 2 용병 같은 물리 캐릭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때릴 때마다 피읍을 할 수 있는 라이프 획득 옵션, 두 번째로는 피읍을 하기 위한 충분한 데미지, 세 번째로는 충분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갖춰졌을 때야 비로소 밀리 캐릭들이 헬에서 몹에게 맞아가며 사냥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보통 머리에서 해결을 하는데 탈라샤 뚜껑이나 안다머리, 그림 헬름 등으로 해결이 되고 2번은 엘리트장 루너드면 해결이 됩니다. 보통 통찰력, 무공을 씁니다. 3번은 이래서 최종 갑옷이 생명력이 붙은 인내가 됩니다. 용병에 관한 지식도 앞에 영상을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이상 모든 내용을 한 영상으로 담으려 하다 보니 영상이 매우 길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필요한 루너드 정보, 아이템 정보 등은 개요란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른 도망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